자,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7회차 6번까지 했습니다. 자, 7회차 7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옴부즈만 제도 이거 저번에 했으니까 조금 감은 잡으셨겠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거예요. 자, 스웨덴에서 처음 채택한 제도래요. 아, 이거 모르셨다면 알고 계셔야 돼. 스웨덴에서 처음 채택한 거 맞고요. 형식과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냥 불평이 있어, 불만이 있어, 그게 그냥 신문고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러다 보니까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자, 직권에 의한 조사는 불가능하고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다. 이건 우리나라가 그렇다라고 했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도 조사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직권에 의한 조사는 불가능하고 신청이 들어올 때만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라버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대통령 소속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소속이고 물론 구성원은 국회가 임명하긴 해요. 그래서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직권, 어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사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가나다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옴부즈만 제도에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거다라고. 특히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8번입니다. 서치맨이 제시한 건강행위 모형하면 우리 5단계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5단계. 처음에는 동그라미 1번, 보기 1번의 증상을 경험해요. 그럼 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 가진 않더라, 사람들이. 그럼 뭐예요? 이때 환자 역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이게 아프다고 해서 속이 아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다크서클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너 어디 아프니? 뭐 아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환자 역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병원에 가느냐? 안 가요. 그죠? 이때는 그냥 집에 있는 거 약 주워 먹고, 막 이렇게 또 친척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속이 답답할 때 뭐를 먹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단계에서도 이제 낫지가 않아. 그럼 그 다음 단계인, 자, 동그라미 2번, 의료인과의 접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또 믿어요? 아니죠. 아니야. 내가 암일 리가 없어. 이러면서 다른 병원 쇼핑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때도 역시 민간요법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도 역시 힐링이 안 되면, 치료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인 4번 의존적인 환자 역할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한 의사한테 그냥 머리를 90도로 조아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번째 단계고, 요 단계를 지나야 회복 재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5단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 중에서 가족, 친지, 이웃에 대한 비전문가적인 의뢰가 일어난 단계는 여기 환자 역할의 시작, 2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3번째 단계도 일어나긴 해. 근데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주로 일어나는 건 이 2번째 단계.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번째 단계가 동그라미 3번인 거 아시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엣지오니의 혼합 탐사 모형. 우리는 혼합 주사 모형으로 배웠을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뭐 플러스 뭐였지? 그치? 합리 플러스 점증이었었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거. 자,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은 구별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맞아요. 우리 근본적인 거는 뭐 하나서 합리 모형.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결정은 점증 모형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어떤 게 근본적인 거야? 어떤 게 세부적인 거야? 이 구분이 좀 어렵다는 거죠. 네, 요거 1번 맞아요. 그럼 2번부터는 틀렸다는 거지. 자, 2번 볼게요. 대안이 초래하게 될 여러 가지 결과들을 세밀하게 분석한데, 세밀하게 분석하는 근본적인 결정 아니지. 이거는 세부적인 결정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입니다. 자, 근본적인 결정은 점증주의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합리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틀렸고, 세부적인 결정이 점증주의 접근 방법으로 채택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틀렸고, 답은 1번인 거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혹시 엣지오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혼합 주사 모형을 얘기를 하면서 합리 플러스 점증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합리주의는 무슨 사이에 딱 좋다 그랬지? 전체주의에 딱 좋다라고 표현했고요. 적어드릴게요. 자, 엣지오니 혼합 주사 모형은 2개가 합쳐진 거예요. 합리 플러스 점증. 자, 그런데 합리 모형, 합리주의 사고방식은 어느 사이에 딱 좋으냐면 전체주의에 딱 좋아요. 전체 사회주의에 좋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점증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에 좋다는 거죠. 민주주의. 그러면 혼합주사모용은 어느 사회에 좋아요? 능동적인 사회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주의 사회, 능동적 사회에 딱 적합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것까지도 외워주시면 돼.